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4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0년 1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축월, 기사 1이 되겠고요. 일지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은 일간 기토가 엄동설 아닌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축월, 월령을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사주의 기본 간법 보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일 먼저 기토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어저께 양토였던 무토를 봤고요.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토가 되겠죠. 어저께 공부한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음토인 기토는 단 한자로 말씀드리면 습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습자는 뭐예요? 물기가 머금고 있는 그런 것을 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습도라고 하잖아요. 그거 건조하냐? 습한의 어떤 그 온도를 재는 것을 습도라고 하는 것, 그런 습자를 쓰는 거고요. 니자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을 갖다가 습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습리는 진흙이라고 하죠. 진흙탕 알죠? 진흙탕. 그것이 바로 진흙 습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꼭 습리라고 해서 꼭 물 많은 뭐 어떤 그런 진흙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토라고 하는 거 어저께 말씀하셨을 때 무토는 건토라고 했잖아요. 마른 땅, 마른 흙을 건토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대조적인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 기토를 갖다가 습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양토로서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음토로서 습리, 즉 진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을 크게는 건토라고 하는 것 내지는 조토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습토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습토. 그래서 습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천간으로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술토라든가 아니면 기토가 아니죠. 술토라든가 미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습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기토, 지지로는 진토 내지는 뭐예요? 축토 같은 것이 습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토하고 마른 땅하고 젖은 땅, 건토하고 습토로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습토하고 건토의 차이는 금을 생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을 생할 수 있느냐, 즉 뭐예요?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이 약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신금일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신자를 쓰죠. 예를 들면 어떤 때 뭐 5월 정도에 태어났을 때라고 보면은, 이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금 일간 자체는 약하고 칠살인 화는 굉장히 왕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약한 일간 신금을 생조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니까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해서 토생금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금을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해서 무토라든가 아니면 술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술토라고 하는 것,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토도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토, 술토는 신금을 보게 되면 생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기를, 5월에 화왕절에 열기를 축장 이렇게 가둬들여서 뜨거운 분위기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인인 무토가 신금을 매금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토는 그래서 생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무토, 술토가 아니라 기토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습토죠.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5월에 뜨거운 열기를 화생토 해가지고 습토가 신금을 생하게 되면은 열기를 기토가 막아줄 수 있다. 그리고 기토뿐만 아니라 지지로, 진토 같은 경우도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축토 같은 경우도 습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5멸에 화가 왕할 때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할 때는 이렇게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지, 건토인 무토, 술토, 미토는 오히려 열기를 축장시켜서 금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할 때 수가 왕할 때 왕수라고 하죠. 왕수를 제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제방할 오늘은 왜 이러죠? 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월 같은 경우에 자월에 예를 들어서 신금 말고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간목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엄동설환이면서 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 수가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가 왕할 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는 일간 자체보다는 수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범 목부 내지는 수다 목부가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임수가 범람을 해서 간목 자체가 물에 떠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간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들이 수다 목부, 수범 목부가 되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수범 목부, 수다 목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임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던 건토, 조토이기 때문에 이 임수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토 같은 것이 있다. 여기다 쓸게요. 그냥 원래 자 안에는 기토가 올 수 없죠. 그래도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기토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임수를 갖다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임수를 탁하게만 만들고 사수동류가 된다 그래요. 사수동류. 그래서 이거는 습토 같은 것은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진토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진토는 물론 본기가 진중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뭐예요? 자하고 진하고 합하게 되면 이것도 수로하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를 더 많게, 수를 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축토였다 라고 하면, 제가 왜 자꾸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쓰냐면, 이렇게 옮겨서 쓰냐면 강목 밑에는 축토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축토가 임수 밑에도 올 수가 없죠. 그죠? 아까 기토도 자 위에는 절대 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를 좀 제대로 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자월의 축을 보게 되면 자축합토가 아니라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토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더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건토냐 습토냐의 차이는 뭐예요? 금을 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수가 왕할 때 수를 제방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에 화가 왕할 때는 건토는 열기를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습토라야지만 열기를 흡수해서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역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뭐예요? 습리라고 하면서 승리이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에 해당이 돼요. 어저께 무토는 큰 흙이었죠. 그래서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넓은 대지 같은 것이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텃밭 내지는 문전옥답 같은 그런 개념, 아니면 화분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분토라고 해요. 그래서 분토,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과 같은 거여서, 이런 작은 흙에는 작은 화초라든가 작은 풀꽃 같은 것, 내지는 아니면 작은 작물 같은 거 있죠. 뭐 오이라든가 뭐 상추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비옥한 땅은요, 큰 나무 같은 걸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걸로 소토소벽하기보다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작은 물과 아니면 햇볕 같은 것만 잘 있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가 비옥해져서 이러한 작물들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이 준비되겠죠. 그러면 기토로서의 어떤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흙이라고 해서, 땅이라고 해서 높은 산이어야만, 내지는 넓은 대지여야만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흙이라도 그거에 맞는 조건만 맞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무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옛날 그 물리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좀 장애가 좀 심했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 근데 그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러한 위대한 그 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외국이니까 그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쪽 분야에다가 어떻게 돼요?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이 준비되다 보니까 조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위대한 물리학자였던가요? 천문학자였던가요? 했던 그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도 외모를 따지게 되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호남형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문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그 학문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기 중에서 어떤 일간이 좋고 어떤 일간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어떤 일간이든 간에 그거에 맞는 여건만 잘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일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간도 좋은 일간일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축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 축월이 되겠죠. 월지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밑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연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는 월지,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일지,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는 시지에 있는 것이고요. 월지라고 하는 것, 계절입니다. 계절이면서 그 다음에 왕쇠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와 한열을 가지고 있는 개념, 연지도 아니고요, 일지도 아니고 월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만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일지도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열의 개념은 월지와 일지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월지와 시지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일지하고 연지는 한열의 개념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이면서 늦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늦겨울이죠. 근데 그리고 축월이 시작되는 것은 소환절부터 시작을 하고, 소환이 지나게 되면 대한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입춘이 되죠. 입전까지가 축월이 되는 것이고, 입춘이 지나서부터는 바로 월이 인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에 해당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겨울을 관장하고요. 대체적으로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지만 실질적으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가 수왕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이때는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축월이 지난 지도 얼추 3분의 2는 지난 것 같고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에 대해서는 벌써 축월이 지날 때까지 거의 이 똑같은 내용을 거의 30회 정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속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는 축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딴 데 가셔서 강의를 더 듣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음토이면서 습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전 텃밭 같은 아주 작고 비옥한 흙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게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축월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어떤 상태예요? 얼어있는 동토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 무토, 기토라고 하는 것의 역할인 것인데 겨울이 돼서 얼게 되면 동토가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식물도 그 안에서 자랄 수가 없겠고요. 하다못해 지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얼게 되면 그 언 땅 속에서는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얼어 있는 땅을 반드시 녹여줘야지만 해동을 해야지만 동토를 해동해야지만 기토에다가 씨앗이라든가 종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작물들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병화가 있어도 좋을 것이고요. 정화가 있어도 좋을 것이지만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더 공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언 땅, 축월에, 동절에 얼어버린 땅을 갖다가 해동하게 되고요. 해동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물 자체는 그렇게 너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아지거나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시지라든가 뭐 연지 같은 경우에 뭐 자수라든가 해수 하나 정도 있어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물이 너무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으로 막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건 나쁘고요. 개수가 투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월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를 봐가지고 얼어져 있는 땅을 갖다가 해동하는 것에 핵심이기 때문에 동절의 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겨울에 먹구름이 껴서 눈보라가 치는 거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눈보라가 치게 되면은 기온은 더 떨어질 것이고요. 모든 만물은 더 얼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안 좋지만 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병화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에 기토가 태어났다. 병화, 정화가 투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임수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토로서 막아줘야 된다. 아까 수가 많았을 때 뭘로 막는다 그랬죠? 건토로서 막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병화를 보는 것이고요. 병화만 천간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반드시 지지로 임목, 임목이라든가 사화 내지는 오화 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가 능히 얼어있는 토를 녹이고 얼어져 있는 기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엄동인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주가 되겠고요.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음토인 기토가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진술충미 월이 다 토왕절이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가 진술충미 월에 태어났을 때 그냥 격은 뭐 겁재격이다, 겁재격이다, 비견격이다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걸록격이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보셔도 크게 문제될 뻔 아니고요. 걸록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크게 문제될 뻔 아닙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같은 걸록격이고 양토이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으로서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기토는 음토이므로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음토인 기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월의 무토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간 별격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간목도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토가 축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간목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조후만 중시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번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해수가 있잖아요. 연지해수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 예를 들어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 해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많은 양의 땅을 윤토 즉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축월의 동절에 기후를 더 차갑게 만들고 땅을 더 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수가 용도가 있으려고 하면 역시나 사주의 화, 병화라든가 정화, 하다못해 지지로 4화, 5화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해수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기살주가 되는데 요거 일주 밑에 사화가 있고요. 사에는 사중 병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된다 하더라도 되겠지만 일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역할을 하겠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무진일주였기 때문에 3주까지만으로도 화가 한 점 더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기사일주는 일지 자체에 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좀 좋은 용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는 것이고요. 연간의 기토는 그냥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지 밑에만 있는 것보다는 천간으로 화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이것은 정화라 하더라도 조우할 수 있는 공력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의 핵심은 일지에 사화가 있는 것이고 정화가 투출한 것도 나쁘지 않다. 사화가 있기 때문에 연지에 있는 해수도 해동을 해서 물을 녹여서 기토를 윤토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를 얻은 것 자체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가자시는 아니고요. 갑자시죠.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축월의 자수까지 있게 되면, 해수까지만 있다 보면 어떻게 괜찮다고 해도 자수까지 있으면 이건 뭐 해자축 방합도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수가 이렇게 지지로 많아지게 되면 수가 많을수록 화는 어떻게 돼요? 많이 위축이 되겠죠. 물의 수극화가 되잖아요. 물론 저렇게 수극화가 돼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좋게 되지는 않겠죠.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근데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생해줄 수 있는, 목생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목이 기토하고 이렇게 첩신 붙어 있게 되면 이거는 간목이 정화를 목생화해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간목은 기토하고 탐합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탐합은 갑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술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술토가 있으니까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술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많이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사중병화로서 일단 조우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토가 많으니까 해중에 있는 임술 등이 쓸 수도 있습니다. 단 또 역시나 간목이 기토하고 탐합하느라고 정화를 생하지 않죠. 이거를 갖다가 탐합망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시나 갑술시나 기토하고 탐합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 갑기합토해서 합합격으로 또 갑기합합토격, 라고 해서 합화격으로도 보실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합학격으로 보기가 어렵다. 만약에 해수를 갖다가 무시하고 이거를 각기 합토해서 축월이니까 합학격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격이 파에다 해서 파격이 될 수 있다. 이거 합학격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아시겠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사중 병화만 가지고 약간 부족했다라고 하면 이 시지에 인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인에도 뿌리를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에도 뿌리를 두고 병화를 투출하게 되니까 축월에 아주 충분한 그러한 조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오히려 해중에 있는 임수가 더더군다나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화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지만 이러한 사주들은 금수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어떻게 돼요? 어느 대운을 만나도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저라면 병인시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똑같이 같은 화하고 목을 본다 하더라도 병인에 비해서 정묘는 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무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축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음토이지만 양토로 봐서 이거는 간목 같은 것으로서
토를 소토해 줘야 되는데 토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수가 있기 때문에 윤토하고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용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좀 너무 왕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크게 해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도 뭐 목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임신계유신을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계유시가 왜 안 좋으냐면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 사화의 핵심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신합수가 돼가지고 사중에 있는 병화가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화를 극하게 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한습을 가중하는 역할을 임수가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용신이 무력화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유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사유축 지지로 금국을 형성해 버리죠. 제가 축월은 해자축 북방이 되느냐, 사유축 금국이 되느냐, 아니면 진술축 및 토가 있어서 토국을 형성하느냐를 꼭 보라고 했는데, 계유시가 되면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 굉장한 축월의 한파가 몰아닥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임신 계유시, 을해시도 나쁩니다. 왜냐하면 을해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사해충이 돼서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임신, 계유, 을해 같은 경우의 생시는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오늘까지, 대체 공휴일이 오늘까지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